환경 보존 방안 설명드릴 순서는요. 첫 번째로 사업의 개요,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자연생태 분야, 생활환경 분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과 동해안권 간 단거리 철도 수송로의 개발로 수송시간 단축 및 국가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 균형 개발 축진, 수도권 동서철도 물류기능 경쟁력 향상 및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시 수송 능력 확보에 있습니다. 본 사업명은 원주강릉 철도 건설 사업이며 승인기관은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며 사업기간은 1997년에서 2017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연장은 122.2km가 되겠습니다. 그중 토공 구간은 37.6km로 3.8%에 해당되네요. 교량 구간은 16.6km로서 13km 정도 해당됩니다. 터널 구간이 대부분으로서 68km로 55.6km에 6%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 분야로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 특히 비상분진 같은 경우에 주민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 계획에서는 공사장 및 분산지, 가설 특히 주거지역 이 위치한 지역에는 가설 방탄재 상단에 1m 높이로 방진망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지역에 발생하는 비탈 참여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녹화를 해서 비정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또한 터널 구간에 지하수 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 중에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지만 혹시 문제가 됐을 경우 대책안전 개발 등 대책을 강구할.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수입니다. 지금부터 공청회 주체를 일단 이렇게 했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저 제일 처음 할 거는 여기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또 미진한 부분 여기 패널 계신 분들 그런 손을 들으신 데 이렇게 가독적으로 가능한 전부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히 진행.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분이 대표로 아마 동장님 추천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호평동의 김민석 선생님이 여기 준비해 오신 걸 해가지고 한번 좀 하시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월호평동 주민대표 나온 김민석이고요. 일단 여기 지금 앉아보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기 주민 이거 지금 공청회하는 거 저희들이 사전 자료를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 같이 여기 패널로 셋이 주민 대표가 앉아 있지만 각자 자료가 다 틀려져 이거 준비를 누가 하셨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하나씩 다 모자라요. 이거 저희들이 뭘 보고 어떻게 뭘 갖고 질문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각 대표를 이렇게 각 동에서 왔지만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어떤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전에 뭘 알고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서 그죠? 이 자료 준비 누가 하셨나요? 당시에 하셨나요? 아니 그쪽도 준비하셨나요? 최소한 여기 대표 나오게 되면 이런 자료 정도는 저희들이 미리 받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전에 슬라이드 주셨던 거 이거 저희들 여기서 지금 왔어요. 뭐를 어떻게 알아야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니라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철도공사 쪽이죠?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평가 소환 보고서를 비치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람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여기 시청에 환경의 평가 소환 보고서가 비치돼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주민 설명할 때 모든 내용을 저희들이 그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역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줄 알았었고 그 자료가 이미 시청과 동사무소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판으로 해가지고 오늘 간단히 그 가지고 계신 그 자료가 있었던 거죠. 저기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주민대표 나왔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자료를 다 보고 그런 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설명 듣고 열람하시는 거 있으시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이게 방청객중에서 다 강릉시민들 아니게 되죠? 이런 소리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된 정말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한 달 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각 동에 비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오늘 설명했던 부분은 요 PPT로 해가지고 요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축약을 하고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축약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자료를 소홀히 하고 설명을 등한시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라 지금 그 두꺼운 책을 여기서 지금 보시는 몇 분 계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책 뚜껑이 좀 보여주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책 보고 있으니까 한번 여기 그거 읽어볼 사람이나 그거 보고 이해하시는 분 몇 번째 책 같습니다. 그거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거 지금 그거 여기서 읽어보셔서 이해할 분이 누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답변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공람 의견을 여기 지역 주민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그 주민 의견 주셨던 분들이 어떤 걸 보고 주민 의견을 써주셨는지 몰라도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계략적인 노선도나 그런 일부분 그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이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지 않았더라도 자기 그 지역과 관련된 노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주민 공람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 공람 의견이 여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400여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공청회를 시행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고서나 그 설명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다는 그런 부분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해가 있었다면 의견을 만약에 400분이 주셨으면 40여 분 주셨으면 400분이 주셨을까요? 400분이요? 400분이 의견을 주셨다고요? 주민들 의견들이? 40명이 됐든 400명이 됐든 그런 의견들도 저희들이 좀 갖춰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강릉시는 이 영향평가 주민 공람 결과를 해가지고 700여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근거로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오늘 주민 공청회를 시행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런 자료나 어쨌든 저는 저기 홍동 주민 대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경부고속도로가 실제 우리나라의 사업을 이끌었다는 것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공속도로가 생기면 분명히 저희들도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업에 반대하고 해서 이렇게 싸우러 나가는 건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 월요병동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동네는 지금 그 철기의 삼각지점에 놓게 됩니다. 월요병동하고 월요병동이 거의 강릉시의 옛날 끝이 없고요. 그 옆에 운산동하고 옛날 명주군이 있습니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해병도에 같이 연결되는 바람에 강릉시에 편입해서 그 원래 명주군과 강릉시가 같이 있었지만 그 마을 사람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그냥 행정부에 나눠서 그렇지. 그리고 또 월요병동 시시 월요병동은 7번국도 실질적 포항까지 부산까지 가는 7번국도가 원래 이 마을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7번국도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길을 못 내준다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또 7번국도에 수많은 관광객이 다니는 데서 농사에 방해가 돼도 저희들 한 번도 탈환을 진정한 적이 없습니다. 또 저희들 월요병동으로 또 비행기가 나갑니다. 소음 피해 물론 저희들도 신청한 걸 대시했지만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농사 바빠서. 또 피해 보상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어요. 저희도 월요병동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어떤 그걸 강릉시나 또는 국가에서 탄원을 진정할 일이 없습니다.
요번에 마찬가지로 또 철길이 생기는 거 저희들도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독보적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뭐 방음병, 뭐 소음기에 공사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거 다 감내하고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 공사가 필요한데 전혀 모르겠다는 얘기죠. 제가 주민대표 나오고 저희들 또 하다 보니까 동네 팀장님하고 수태 얘기해봐야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가 아파서 이런 설명에서 첫 번째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이거 보고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보고. 이렇게 숫자로 쫙 했는데요. 이거 보고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읽어봐도. 물론 10분밖에 못 봤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읽어봤습니다. 일단 월흥동 주민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월흥동 같은 경우는 동네가 나뉘고요. 또 철길의 성각제가 모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 고립되어 있는 마을에 대해서 어떤 뭐 법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 고립돼서 사는 데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제가 이러다 보면은 회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 패널들의 질문을 어떻게 다 하고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까봐 대답을 하시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요구사항은 제일 처음에 아까 고립되고 단절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해서 의견을 모아보자.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하다 보면은 회의가 좀 진행이 너무 길어지고 밤샐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첫 번째 네. 저는 일단 그 고립돼가지고 삼각 지점에 놓이는 마을이 있고요. 그 마을이 굉장히 나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받지만 또 이 좋은 사업에 저희들은 고립이 돼요. 50가구 넘는 가구가 삼각지점에 고립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 고립된 주민들이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강릉 시라든가 아니면은 실직 작업을 하시는 철도 시설 공단이라든가 주민 대표인 저희가 통장님이랑 동장님 또는 저희들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은. 네,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저희들은 제가 또 대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월급동은 저희들 다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네,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두 분도 뭐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고립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지금 답변을 들어도 되겠죠? 또 중복이 될까? 또 관계된 거, 뭐 소음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진행하고 네, 그 설계를 맡고 있는 김행입니다. 저희가 원주 강릉 철도를 강릉 시민들의 영혼을 따라서 강릉역으로 이제 노선을 넣으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지금 월요평동 주민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쪽 부분이 조금 이 철도위에서 삼각형 속에 좀 놓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아래쪽이 이제 남강릉 쪽이 되겠습니다. 금광리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이게 강릉 시내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이 되고, 그리고 기존 지금 하얀 선이 기존의 영동선이 되겠습니다. 영동선이 안인에서 이제 강릉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7번 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강릉역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거의 1년 넘게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강릉 지역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설들, 군사시설, 뭐 또 학교,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가장 최소로 이제 그런 전속 시설들을 피해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래 또 뭐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이 지금 금강리로 해서 이렇게 강릉의 기존 영동선을 붙이는 이 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선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노선은 이제 동해 방향에 서울에서 동해 방향으로도 열차를 연결해야 된다는 뭐 필요성이 같이 원주 강릉선을 하면서 동시에 이게 제기가 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동해 방향에서 이 서울 방향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운반이 수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삼각선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평동 마을이 전체가 이게 이제 36가구,
여기에 뭐 16가구, 여기 16가구 8가구에서 약 한 6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이 36가구가 이제 그 철도 이 안에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그 공사를 적게 하려고 여기 전부 이제 토공으로 이렇게 담을 쌓아서 뚝을 쌓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마침 주민들이 여기는 동네 그 시야가 다 가리니까 좀 그거를 좀 첨부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577m 여기 이제 그 산에서 막 내려오면은 여기서부터는 마을 정부관을 교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교량을 해서 밑에 이제 뭐 도로라든가 그 농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다 튀어서 통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사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하여튼 이 구간은 마을 주민들 또 마을을 앞을 가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 교량 같은 데는 소음이나 진동 방지를 위해서 밑에 이제 진동은 적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에 그 궤도를 설치할 때 진동 방지 장치를 하는 거 있고,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음벽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여튼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평지로 들어가는 길은 이제 이쪽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이 주 통행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이 구간을 최대로 공간을 그 확보를 해서 뭐 바람이 통한다든지 그런 사람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는 게 뭐 저쪽이 안 되도록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철도 사이에 이제 그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건 저희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그 기관 시설이 어떻게 뭐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거기 관련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저기 그 저희들 그 동네 와서 저는 주민 100% 나와서 이제 봤기 때문에요. 그 슬라이드를 그 저희들 동네 와서 그 주민 설명을 다시 좀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여기 강분역 강시 전체가 왔는데 저희들 동네만 가면 얘기할 수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좀 잡을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좀 협의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근데 그럼 협의를 계속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려는 게 여지까지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 집 앞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집 앞에 있던 땅에 그냥 지적도에 있는 길이 났어도 보상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허락을 받고 사유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이걸 환경평가고 뭐 측량이고 시추를 하고 계십니까? 그죠? 그건 몰라요 저희들요. 그러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날짜 좀 막아주시죠. 협의해서 기다리고 이럴 수가 없어. 저희들은 그러면 다 한강 분들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요거는 저기 사실은 주민들이 저도 봐도 거기 산다는 굉장히 고립되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사실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후에 시청 아마 이게 협의를 잡는 거는 시청이나 철도공사하고 이게 맞아야 되니까 여기서 시청 계신 분들이 중재로서 아주 확실하게 잡는 거로 확약을 하는 정도로 어떤 날짜여서 못을 받는 게 낫겠어요. 지금 사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토론회 날짜 맞습니다. 그래서 그죠? 뭐 여기서 결정 못하시면 끝날 때까지 해도 철도공사가 확실히 여기 다 계시게 약속을 하시고 시에서 해가지고 저 공청회 아까 그 동네 마을 설명을 해달라니까 사실 제가 봐도 너무 뭐 소음 문제도 가깝고 그러니까 한번 다시 죄송하게 아니라 여기 지금 그 강시민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딴게 아니라 여기 각자 각 마을에 보이지 않는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 뭐 실친하고 이런 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강릉시에서 공문함을 보내야 되고요. 그죠? 또 관계자분들도 그 동네 누구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혹시 제가 너무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감한 지역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행위로 약속을 했고 또 다른 데 상황을 보면서 마을별로 그런 것도 그때 도출을 하면서 그 한꺼번에 할 건가 아니면 별도 마음을 할까 이거는 그 끝날 때 모여서 이렇게 협의를 하시던가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요거는 그렇게 결론 내리시는 분 어떠세요? 그래서 다른 게 다르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궁금한 게 많을 거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 그 동네는 주민 공청회를 따로 열어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어쨌든 그 앞에 여기 하신 분들은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동원이 아니라 꼭 크게 봐서도 우리 경북도에 굉장히 이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지금 이렇게 기관에서 크게 하신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 동네에서 어느 정도 감내할 겁니다. 또 피해가서 좀 참고 갈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저희들 이 주민들 한 분 한 분, 강릉 시민들 한 분 한 분에 단 한 사람도 피해가 없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이제 일을 좀 편리하고 좀 편케하고 또는 빠르게 하고 이런 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만약에 이거 저희들 공사가 되면 오히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큰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아주 오래 사실지 모르겠지만 동서 이걸 이룬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이 전국에 나와 있는 강원도에 청정 뭐 여러 가지 뭐 관광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혜택을 서울 경기 쪽이 아니라 남북선도 연결되면 실제 가장 청정하다고 할 수 있는 강원도 내지는 제주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가장 청정한 강원도를 아마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 강원도 지금 여전히 천자받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물 다 어디로 먹습니까? 저 제일 중요한 경기도 서울 물 어디로 먹습니까? 강원도를 먹습니다. 큰 사업 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기 강릉 시민들이나 주민들 불편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또 있다고 하면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방법 꼭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사실은 여기 계신 주민들이나 저도 앞서서 주장해야 될 걸 주장하셨어요. 김동님 좋은 얘기 하셨네. 그리고 뭐 철도공사 측에서도 이렇게까지 아마 전국에 긍정적으로 나오는 동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에 있는지 상당히 우리가 의식이 높은 동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이동에서 추천하신 박훈석 선생님 좀 요구하실 사항을 하시고 왜냐면 짤막하게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의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소속은 철도공사가 아니고요.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도시철도공사라고 죄송합니다. 철도시설공단이요. 저는 교이동 주민대표는 박흥석입니다. 지난 그 공청회 하고 오늘 공청회를 또 이렇게 패널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좀 새로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첫 번 공청회 때는 상당히 그 결함된 소리로 저희들이 질문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국가 100년대기 SOC 사업이 국가가 그 지역에서 국민에게 약속을 하면은 어지간해서는 변화가 돼서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얘기한 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상안이 이렇게 해서 공문이 돼서 우리 강릉시가 상당히 주민들이 몸살도 앓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그러나 천만 다행인 것이 강릉역이 지하로 결정됐다는 소리를 듣고 또 우리 교이동 주민들도 환영하고 또 교이동이 그 현역이 62년도에 그래서 이제 50년 동안 그 남북이 단절된 그런 쪽에서 주민들이 이제는 그 수원 사업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교이동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도시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음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크고 작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시고 잘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강릉역 지하가 지금 어디 쪽까지 가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관계부이 한번 진행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두 가지 같아요. 다시 한번 패널들을 보시면 지하화에 대한 어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 좀 알고 싶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음이나 환경 관리 문제는 우리가 법적이나 또 환경적으로 사후 환경 관리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법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간단하게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릉역 지하화에 대해서는 강릉 시와 시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아주 대단히 큰 영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팀하고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인 문제는 지하화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검토를 거의 됐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 공단에서도 이걸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 사업비 약 300억 정도 추가되는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최종 협의가 되면은 이제 확정적으로 지하화를 이제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공단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릉 시청하고 시민 여러분이 많은 협조를 좀 해주셔서 하여튼 예산 문제도 잘 소화가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 평가에도 있고 설계할 때도 그런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비용을 전부 이제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요즘에는 이 철도 공사 현장은 아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주민 환경 감시 제도도 만드니까 시에서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저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조금 옆에 그런 설계를 주로 담당하셨고, 또 저희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모든 아까 좀 전에 브리핑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야기된 모든 항목들에 대한 정리들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 관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일단 영향 평가 과정에서 예측되고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환경영향 평가 제도상에서 또 사후환경 관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되는 것과 동시에 사후환경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주민 민원 문제라든가 수시로 제기되는 민원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수시로 검토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환경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지금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은 전부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또 끝으로 지금 현재 강릉역 지하화 안에서 국토해부하고 협의가 300억이 들어간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건 동네 강릉 시민으로서 자존심 사항들이고 그렇습니다. 어디 강릉이 강원도가 미래의 땅이라 하면서 청정지역이라 하면서 20년, 30년을 내다봤을 때는 그걸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릉 시민들이 예산 가지고 얘기를 전부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강릉이 현 시점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하지만 30년, 미래로 30년, 40년을 갔을 때는 이 일이 결국은 잘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철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는 뭐 그렇게 이게 사실 뭐 향후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아직은 뭐 정리가 순배공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여기서 하고 또 계속 강릉 시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여기 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와 계시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더 나서실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또 의원님한테도 기회 주면서 뭐 호강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부정면에 김시영 선생님이 또 질문할 사항을 한번 좀 해주시죠. 예, 부정면 주민자료로 김시영입니다. 저는 철도 시설 공사님이 여쭙고 환경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 동안에 터널 통과 지역 인근 지하수 첫째 조건입니다. 영양 지하수 공갈 등이 없는지 그 다음에 알고 싶으니까 영양을 주게 된다면 대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공사 차량 직접 통과 구간의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피해 저감과 공사 시 소음 문제와 복설 전철 운행 시 교량 인근 주택들을 소음 대책과 기존 포장도로 파손 시에 조치할 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여찬리 마을을 가통하는 교량 높이 일정을 이제 주민들이 이제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민 설명회 때 언급된 공강리 이론의 차량 기준의 별도 환경평가 영등배가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기획이 있으니까 기지창만 오는 것은 각종 소음, 공해, 교통 혼란을 특보다 지정된 동해안 경제구역이 지정과도 반대편이거든요. 그리고 저거 주민들이 이제 그 아까 그 환경 평가 그 책을 그 말씀드렸는데 저거 오늘의 강마을에 다니면서 물어보니 그 책을 알려줬어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평가를 이와서 환경 평가를 하라 그러니까 환경 평가에 대해서 뭐 그 책을 읽어보려면 아무래도 적어볼 때는 1년 내내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갖다 놓고 면사무소 하나 갖다 놓고 면사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기장들이나 뭐 정자세히 원단이나 뭐 주민들을 모여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부적인 제한과 여기 이전된 상태에서 평가 및 공청회를 하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뭐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대답하는 순서를 사실은 뭐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어디가나 늘 문제가 나오는 환경의 전공이 영어가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각 전문가들한테 보고서를 내놓고 또 고치는 단계가 있는데 또 주민들이 보는 거는 그거보다는 실질적인 피해를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쪽으로 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거 보면 터널 지하수 고갈 공사 차량 통과에 따른 소음지통 불편함 이런 쪽으로 요구하신 것 같고 또 아마 이게 더 예민할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여찬리 마을이라는데 여기 마을 통과 시 터널 높이라든가 이런 건 아마 뭐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만 사실은 이 정도를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일반인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시고 아까 추가 공청회 이런 거는 아까 마을 설명회 그럴 때 끝난 다음에 약속은 한번 해준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논의하는 거로 그렇게 해줘.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지금 뭐 질문하신 분들도 이렇게 피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제가 환경적인 부분만 골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이제 지하수 고갈 문제, 그런 문제는 사실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특히 터널 구간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시행 전에 일단 그 주변에 지하 반정이라든가 현재 이용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다 조사를 또 다시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조사가 되고 있고요.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하수 고갈이 된다 그러면 평가 과정에서는 지하수 고갈이 안 되면 가장 좋겠죠. 주민 쪽에서 보실 때는. 근데 이제 공사를 하다 만에 하나 지하수 고갈이 된다 그러면 대책은 사실 저희 보고서에도 이미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책 관정을 필요로 하면 대책 관정을 깊이에 상관없이 뚫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보고서에 사실은 보시면 구체적으로 제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현실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공사 중에 사후환경 관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차량에 의한 어떤 소음 피해 문제요. 저희들이 이제 공사장 주변에는 주거지역이 예를 들어서 있다 가정하면 저희들이 인근에 바로 공사 현장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좀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설방 판넬이라는 그런 시설들을 공사 현장에 많이들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한 설치 계획을 지금 50개소를 설치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물론 공사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공사를 해나가면서 그런 대책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거다. 그 다음에 공사장 주변에 공사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 등하교나 뭐 이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런 어떤 안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요즘은 뭐 공사 현장에 아주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공사한다고 그냥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수립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설계의 높이를 대략 아시는 대로 그게 아마 더 궁금한지 모르시겠어요. 예, 저희가 그 철도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교량이나 그 토사를 쌓는 그 높이를 가장 낮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공사비가 적게 들고 가장 그 효과적인데 사실은 이제 그 터널에서 나와서 이제 교량에 이렇게 연결을 하려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그 도로나 농로 그 다음에 수로 여러 가지 이런 그 기반 시민들이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또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보통 뭐 이제 일반적인 도로는 뭐 높이가 4.5m 이상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농로나 수로는 또 거기에 맞도록 전부 규격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나 이 토사 쌓는 높이가 약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제 도로들이 전체적으로 뭐 다 같은 높이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조금 이렇게 능선에 높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낮게 되어 있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맞추려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소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찬리도 저희가 최대한 낮춰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그 몇 개의 도로들하고 이렇게 걸려서 부득이하게 지금 토사 높이하고 벼락 높이를 결정을 했는데 하여튼 제일 낮은 데는 뭐 한 5m도 안 되겠지만 높은 데는 한 15m 정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혹시 뭐 이제 마을에 설명회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도면을 가서 그 정확한 비슷한 높이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급적 그런 높이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한 15m에서 20m 정도 되는 그런 결함도 발생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다섯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우리 구정면관에 지금 현재 그 지하수로 많이 지금 현재 사용해서 저도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라는 물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몸에 있는 혈관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혈관을 파괴를 되면 그 물이 그 지역 내 밑으로는 물이 흐르지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정면 전 지역 내에 지금 전수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이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지하수를 상판을 작업하고 다리발을 갖고 터널을 돌린다고 하면 혈면이 끊기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하고 실지 현장에서 같이 대화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노천 지역에는 이 3년마다 이 농밭에는 객토랍니다. 객토라는 게 이전 15도차가 없습니다. 최하가 25도, 23도입니다. 덤프 트럭이 지나가서 마사를 싣고 가서 객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해온 결과를 대한민국에 보면 도로 박스를 만들어 놓고 2년도 안 돼서 5년도 안 돼서 다시 도로 작업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 작업할 때는 주민들 위해서 도로 작업을 항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는 주민들이 그 옆에 땅, 소지, 농촌, 농사를 지면서 제10대 수확을 못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공천회를 하실 적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제 좀 피해를 주지 않게끔 협조를 좀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하수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공사 과정에서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영향이 예상이 될 경우 아니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그런 현장에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구간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정을 하나 뚫어서 일정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시공 과정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요. 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공을 하다 보면 바로 이제 터널을 뚫고 들어가면 지하수가 유출된다. 조금씩 유출된다 하면은 그게 빵 터져가지고 왕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시공을 안 합니다. 바로바로 쇼크리트 치고 해서 계속 공사 현장에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확 쏟아지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마도 없을 것 같다. 토목 설계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고려해서 주민 참여하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후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것도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하수라는 자체는 말입니다. 그 산 하나를 토사를 이제 유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산 하나 이렇게 뚫어냅니다. 뚫어내는 그 과정에서 그 산 전체가 물 한 방울이가 안 나도 물 밑에 그 산 밑에서 사는 주민들은 물이 돌아가서 지하수 물이 안 나옵니다. 큰 시간에 그에 대한 조사를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공감리 이론의 기지창을 온다고 지금 현재 말씀을 모두 이제 이 공식할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그 기지창이 오게 되면은 공천회를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량기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현재 기술조사 중입니다. 기술조사라는 건 뭐냐면, 그 입지를 선정하는 단계거든요. 그 기술조사를 끝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 설계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단 여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그 차량기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 평가법에 해당 사항이 이제 뭐 대상 사업이 된다 하면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그때 이 뭐 지금 원주하면 지금 현재 이런 형식으로 주민 설명을 할 거고요. 미리 전 사전에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한테 가급적 정의가 되면 그 설명을 별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차량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정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궁금하고 있는 것이 그 이제 기지창이 이제 온다는 그 이론의 주민들의 저도 기지창 바로 대략 한 20m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지금 현재 참 젊은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맨 노인들 70, 80세 이상 되는 맨 노인들만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 참 이런 자리로 나와서 말 한마디 이렇게 말씀 좀 하시라 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런 나이가 많은데 나가서 뭘 아는가 젊은 사람들이 좀 나가서 말씀 좀 잘해주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현 시대입니다. 시대인데 지금 또 이제 바라고 있는 거는 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땅에다가 마크 매립을 해가지고 참 강릉에 쌀도 없어서 수입해야 갖다 먹는 시절인데 그 좋은 놈은 어느 갖다 쌍만큼 도로를 만들고 어느 갖다 쌍이어서 기지창을 만드는데 기지창이 올라면 차라리 이쪽부터 나와서 거기다 갖다가 남부를 묶고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남부라는 건 뭐냐면 역사로 생각한다면 영동화로 발전소 영원히 죽는 날까지 있어야 됩니다. 강릉 비행장이 영원하게 있어야 됩니다. 무기고라는 것은 탄약고가 영원하게 있어야 됩니다. 강릉이 없어도 역사를 갖다 한 해 갖다 묶어서 남북 개발을 좀 했으면 어떠나 하는 생각을 지금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지창만 온다면은 아무래도 다음 암 공천할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미리 아주 말씀드립니다. 그래 좀 생각 좀 잘해보시고 국도시설공단에서 우리 강릉 역사를 좀 바로잡아 주신다면은 남북권에다가 4개를 다 묶어서 편안하게 역사를 가져가게 했으면 저 주민들이 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저기 금강리 주민들의 우려사항은 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계시죠. 뭐 환경영향평가나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방향은 뭐냐. 왜냐하면 이게 노선 때문에 역사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건 해주면서 나중에 혹시 또 질문 생각나시는 분 준비했다 중간에 방청객 다 들은 다음 들어보고 방청객들한테 또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혹시 방청객 중에 뭐 개인적으로 이들이 다 소개는 그렇지만 여기 뭐 의원님들도 와 계시고 또 환경운동연합의 박찬근 교수님도 관심 있어서 왔고 이랬으니까 다들 좋은 분위기니까 손을 들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실게요. 그래서 제가 혹시 성함을 모르시니까 나서 소개해주시고 편안하게 앉으시면 편하게 앉으시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강릉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강릉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황재군입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우리는 철도시설공단이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따뜻하게 환영하고 싶은, 이 안에 공진 답니다만 환영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 이 자리에 왔는데, 그 환경영향 평가는 평가대로 또 하겠지만, 저희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대답이 나왔습니다. 3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머지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서 사실 강릉역이 수익성이나 또 강릉 시민들의 수요를 봤을 때의 그 현 역사를 봐야 된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철도를 놓으면 결국은 또 50년 묶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화로 가는 걸로 했고 역사는 위로 오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강릉 시민들이 그 피 끓는 참 충격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의 정부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기대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일 또 시민사회단체 그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해놨는데 오늘 이 결과를 들어보고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과연 시설공단 자체의 여력을 가지고 이것을 지하하는 설계 변경을 지하하는 가는데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저희들이 국토부나 기재부를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초기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300억 말씀인데 강릉시가 지방 자급도가 23.1%예요. 강릉시가 내놓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그걸 이제 마련하실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 이것은 철도시설공단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보완되지는 그 예산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든지 아니면 그거는 충분히 강릉시와 철도시설공단이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이제 상경을 할 건지 말 건지도 내일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오신 분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주강릉 그 복선전철 사업은 전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가지고 현재 사업을 시행합니다. 철도공단 강릉시 별도 예산이 아니고요. 전부 다 이제 정부에서 3조 9천억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발생이 아까 약 300억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진행이 되버리면 저희들은 현재 지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렇다고 좀 치더라도 그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거기 기획재정부의 그 승인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져야 그 사업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들 마음대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최대한 국토해양부나 저희는 철도공단에서 진행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지자체인 강릉시에서도 상호 옆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하고 계속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시하는입니다. 우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어느 분이시죠? 어느 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까? 그 환경 영향 평가법 4조 3호에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죠? 네, 4조. 그게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전부 다 모르잖아요. 저도 지금 지난번 환경 설명회 때도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못 참석했어요. 의원들이 모르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건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 도로나 이 철도가 갔을 때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거기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고 환경법에 조정하고 해야지만이 그게 중장기적으로 볼 또 바른 부분이라 이렇게 보는 의원이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법적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28일 날, 지난해 2월 28일 날 철도공단에서 이란, 이안, 사만, 금강리, 그리고 해산동, 지련동 세 안을 의회에다가 보고하겠다고 왔는데, 오늘 우리 지금 패널분들, 대표분들처럼 저렇게 종이 몇 장을 주고 이렇게 자문해달라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바꾸시켰어요. 다시 자료 준비해가지고 보고하라고. 그리고 나서 보름 만에 현 강릉 역사가 또 하나 올라왔어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 우리 황재봉 우리 사무총장님이 말씀했는데, 이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은, 3개 안이 올라왔는데 그 3개 안은 기술적인 경제적인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강릉시에다가 선정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보름 만에 현 강릉 역사를 또 하나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도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릉시는 자문위원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현 강릉 역사를 선정해 줬어요. 그런데 그 안이 금강이 돌아오면서 또 오는 게 아니고 제일고등학교 밑으로 지하로 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 신재걸 의원님도 그때 퇴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공단에서. 그리고 차량 디지털 하는 것도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문제 없고 경제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안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선은 이렇게 서울서 강릉까지 빨리 와놓고 여기서 비행도로로 다시 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 지하로 들어오는 비교해 볼 때 어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지하하도록 하셨으면 뭐 다시 지상에 간다 이렇게 시민들 혼란하게 만들죠. 그거는 거기서 답변 한번 해봐주세요. 설계하신 분이 아마 우리 영양평가보다는 아마 김형배 설계 팀장님이신가요? 답변 해봐요. 네, 그 노선 문제 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가면은 사실은 안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아니 노선을 다시 얘기하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지하로 해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상이 없다 했기 때문에 우회에서 긴 도로에서 지하로 들어가는데 300억도 추가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노선을 다시 검토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강릉역 그 진입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제1고등학교 쪽으로 그 지하로 거의 직선에 가까운 그렇게 노선으로 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금강리를 통해서 돌아오는 안이 두 가지가 이제 그 마지막까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1고등학교 쪽으로 직선으로 오는 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기 아마 12, 13층 되는 아파트가 하나 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집이 약 80여 채가 걸립니다. 쭉 오면서 그 터피가 낮아서 위에 포장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저촉 가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관령을 넘어와서 강릉역까지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인데
열차는 이렇게 그 내리막길을 그냥 아주 길게 둘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두고 나서는 다시 평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열차가 이제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강릉역까지 계속 내리막길로 오게 되면은 운행 운전하는데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그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결정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철도공단에서 3개 안을 줄 때 1안을 회산이 가장 적정하다고 검토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강릉 역사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미 선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나 얘기하고 제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좀 왜 지금 기본 설계를 2004년도부터 2006년도에 기본 설계를 다 마쳤는데 왜 고시를 안 했습니까? 국가 사업을 국가에서 이만한 공사를 이런 큰 거라는데 왜 고시를 안 했는가? 그게 아주 궁금해요. 국가가 법적인 조건이죠. 고시는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런 그 고시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95년도부터 시작됐죠. 네, 95년도부터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에 노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정거장의 강릉역을 도는 입지 최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됐고 강릉시 전체 지역 주민과 그 관계기관에서 최종 물론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게 좀 아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논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이 적정하지 못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 역사 안을 상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리고 그걸 4개 안에 왜 포함시키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렇게 민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지금 저 설계하신 우리 담당자분 보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좀 죄송한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여러 개 많은데 그럼 이제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사전 지금 금년도 7월 22일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7월 22일 이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영향평가가 2005년부터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원주 강릉 복선제철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95년도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했고요. 또 1997년, 8년도에 기본설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전환경성이나 전략환경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계획 단계에서의 영향평가 부분이었고요. 이미 행정계획 단계에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단계인 설계 단계거든요. 설계 단계에서는 사전 환경성이나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신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왜 하란 말이에요? 그 공사가, 그 사업이 지역 주민에게 지방정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좋은 시설, 좋은 노선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고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전환경 검토가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제가 볼 때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점에서 자료를 보면 민간 사업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태가지고 이 우리 강릉에 있는 이 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하고 요번에 환경영향평가 이것도 금년 4월달에 발표했죠? 시작했죠? 실질적인 4월달 시작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BTL 사업, 민간 그 투자 사업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원주광역 복선전철이 민간 투자 사업을 BTL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민간 그 투자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 투자 기본계획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사전 환경성 검토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원주광역 복선전철이 그 2007년도에 올림픽 그 부분 결정이 소시로 바뀌면서 편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BTL 사업이 중단이 되버렸어요. 아니,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 이 사업을 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지금 공단에서는 불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적용 안 받고 사전환경영향 적용 안 받고 환경영향평가만 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5개월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는 답변은 이건 우리가 지금 환경영향평은 본안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환경성 검토 지금 앞으로 본안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환경영향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두 번 했어요. 2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했어요. 그것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계약을 4월 달에 했어요. 한국종합건설에서 계약을 4월 달에 했는데 이어서 오지만은 이 노선이 지금 금강에서부터 강릉까지는 지난해 5월 달에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긴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이 말씀 들어보면 그 자체가 부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강릉 지역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우려의 제가 목소리란 말이에요. 우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한데 하나만 좀 궁금한 건 많아. 하나만 더 할게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10공구는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출시켜놨죠. 10공구 환경영향 초안서에 10공구는 제출시켜줬죠. 환경평가 들어가 있습니까? 10공구? 10공구는 이미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고요.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10공구가 우리 성산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22km나 지하로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도입하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지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2km라는 지하에서 열차가 움직이면서 중간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데 대한 그런 저감 대책이 있습니까? 초안에? 네, 다 있습니다. 예? 초안 보고서상에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관령 터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관령 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저감 대책을 다 수록해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 사업과는 현재 무관한 그 구간입니다. 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게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떠올린 지역에 거기에 19 종점이 있는데 어디 강릉 시민들에게 성남시민들에게 그거 설명해줬어요? 지난번에 9월달에 환경영향평가하면서 그거 제출시키는 거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얼마 전에 차를 보면서 고민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잠깐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야 이거 문제가 있겠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은 지금 사업하는 주체란 말이에요. 공단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생명 재산하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저감 대책 강력화했다. 이상했다. 그리고 나중에 물이 새고 다닐 때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답변 조금 있다가 마지막 제 질문은 답변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이거 같아요. 정리해봅시다. 이게 의원님이 하시는 거는 뭐냐면 아까 노선 선정이나 이런 거와 결론이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단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법 시행되는데 어떤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를 논하는 것보다는 공단 측에서도 향후 그렇게 우려되신 사항이 의원님이 하는 거를
검토해야겠냐 안 해야겠냐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보아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공단에서 보는 쪽 결론이 내야지 지금 누가 잘했냐 못했냐 나가다 보면 오늘 얘기가 끝이 없거든요. 보는 쪽에만 이렇게 보완하시면서 공단 측에서도 그죠? 석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이 생각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의원님 그것도 이해해서 이 지역에 이쪽 지역에 아마 지금 했나 봐요. 먼저 거는 저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원님도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의원님한테 추후에 그쪽 지역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성명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어떠십니까? 기의원님,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쪽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해야 되게 또 다른 분 저기 예. 네, 저도 상가면 주민이며 조계정씨 총무입니다. 상가면에 현재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사가 시작됐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거기에 국내 최장 터널 뚫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상가면 대표도 나올 줄 알았는데 없어갖고 조금 섭섭하네요. 그 지역에도 많은 그 영향을 끼치고 지금 그 공사 국내 최장 터널을 뚫는 부분이 이제 저희 그 운중 그 땅인데 이게 강릉의 발전과 어떤 동계올림픽에 그런 게 아니었다는 문중에서도 조금 좀 했을 텐데 국책사업이고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보상은 아직 되지 않고 임시로 지금 허가해서 공사를 전송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국내 최장 터널이고 많은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 뚫고 들어가 보면은 지금 공사 시작되고 있는데 계속 공사 뚫고 있는데 암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 관련된 분들이 많은 좀 관심을 당신에서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 속에서 지금 암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이것이 어디로 설계됐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시설공간 쪽에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앞산도 또 뚫고 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강릉 시내 11본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사를 하는 건 맞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강릉 시내 공사를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언제부터 보상이 나오고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바뀌었는데 같은 관계 같은 질문입니까? 아니죠? 나중에 이렇게 하나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산면 그 현재 시공구 지역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강원지역본부에서 지금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에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 가지고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을 지역 주민들한테 그 민원이 뭐가 있는지 그 불편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본사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의 일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연락처를 주시면 그 연락처를 제가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부터 박찬희 그 암처리 부분에 대해서도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쪽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 11공구 부분에 강릉시 구간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 담당자가 없고, 현재 그 구간에서는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 그리고 강원지역본부 저희 공단, 그쪽에서 별도로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근 교수님 하시고, 나중에, 요번에 다음에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박찬근 교수님, 그 정도 들고 계셔가지고. 네, 저는 교동에 살고 있고, 근무처는 관동대학교에 있습니다. 그 먼저, 제가 이 보고서를 입수해가지고, 좀 훑어봤는데, 여기 조금 더 말씀드리고, 10공구에 대해서 영도를 보니까 성산 주민들한테는 주민 설명회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공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선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욕먹을 것입니다. 어제 주민들, 성산 주민들 나와가지고 내 동네 앞에서 20몇 킬로짜리 터널을 뚫히고 있는데 아주 당당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더라도 거기는 지하수, 여기는 성산 쪽에는
지하수를 가지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지금 제가 아직 그 보고서 못 봤는데 그 보고서를 그 출신 지역 의원님이신 기세형에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밀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 보고서 군데군데 진짜 제가 사정을 가지고 좀 엄청난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확실하게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무거워서 들고 하고 앉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177페이지에 보면 하층 수지를 증명하는데 강릉 지역에서는 9개 항목밖에 못했습니다. 먹는 관리법에는 61개 돼 있죠. 이것도 완전 부실이고요. 그리고 강릉 지역에는 상하지 않았죠. 네? 2차밖에 안 했어요.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날린 그 영향 평가죠. 그 다음 페이지에 183페이지에 보면은 지하수 모니터링 관측봉을 설치한다고 아까 몇 번 말씀하시던데 이거는 실제 강릉 주민들한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먹는 물을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시가 씌워줘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지하수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평가가 되어 없습니다. 말로만 설명했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한테 관전 뚫어주겠다. 저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걸 못 봤습니다. 나중에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은 빠집니다. 문제가 없다고. 이때가 이걸 해왔어요.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지금 주민들 다 먹는 거를 지하수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합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다 책임해놓고 나중에 뭔 책임을 누가 지니까? 앞에 앉아 계시는 그 공단 직원이 책임질 겁니까? 그때 그 사람이 줄 알았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환경영향평가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멍청이한다고 하고 있는지 그거는 우려스럽고요. 다음 지금 현재 지하수를 대부분의 강릉 시민들은 음용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한 지역에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개 항목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지하수 음용수 먹을 때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도 엉터리로 날림을 했죠. 그것도 9차 10차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강릉 쪽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201페이지에 우수 유출량 산정을 하는데 신뢰공고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놨는데 이 배수구역을 이렇게 쪼개놓은 근거가 뭔지는 전혀 보고서에 없고 강우량이 강우 강도가 원주와 강릉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놓은 것은 이것은 공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해서 비가 왔을 때 우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공사 중에 그리고 강릉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토사 유출 관련한 토사 유출 하는 것도 보면 완전히 이거는 저기 초등학생이 하는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왜 좋은 방법은 많은데 실력이 없어졌습니까? 왜 강릉시에 이런 어떤 보호소를 내려놓고 강릉 안대천이 성석천이 여기에 오염이 돼도 그렇게 방치를 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적절한 게 못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널 구함 지하수 이용 분석을 했다고 했는데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보면 206페이지인데 206페이지 그걸 가지고 비전문가들이야 평가됐다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하나도 평가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에도 보면은 지금 SS인데 이것도 보면은 토사 유치가 문제가 심각하죠. 공사 중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11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9차, 10차 2개 제도밖에 반영 안 했습니다. 예, 2월달로 5월달에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교량을 설치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량에 의한 그 홍수의 장성입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2002년, 2003년, 2004년 3년 연속 수해를 아주 홍수에 민감한 동네거든요. 그런데 하천에다 교량을 그렇게 설치를 하면서 그 교량을 설치하면 홍수 열감만 올라가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뭡니까 초등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가가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정 구간에 대한 정량적 산수는 힘든 실정이다. 이게 뭡니까? 나중에 터널을 뚫고 가지고 문제 생기죠. 생기면은 그것을 정량적으로 산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상 피해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철도시설 관련공단에서 책임이 없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니까 이미 터널을 뚫고 오면은 해서 만약 부상이 발생하면 그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철도시설 관리공단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미 이 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주민들 문제 생기면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저희가 2005년부터 수행해 오면서 원주강릉 구간은 여러 계절을 저희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다만 강릉 구간은 노선이 확정된 시기가 올해 금년 2월 정도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서부터 조사가 이루어져서 동계조사하고 충계조사를 했고요. 지금 하절기 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안보고서 나오는 시점에 하절기 조사를 저희가 집어넣을 수 없어서 못 집어넣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봐주시고요. 저희 평가가 보통 환경영향 평가는 1년 주기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1년 주기로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앞구간은 또 저 옛날부터 쭉 조사해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뒷구간은 또 저 새롭게 또 이제 노선이 확정돼서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1차에서 6차다, 1차에서 5차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 있는 거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얘기는 그건 아닙니다. 강릉의 노선이 올해 선정이 안녕하세요. 저는 칠봉산 바로 밑에 사는 주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빨래, 청소, 밥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질문하는 중에 좀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강릉 시민을 대표해서 대표님들이 나오신 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구정면에서 오늘 나와서 알았어요. 구정면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오신 대표님이 계시는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이제 힘이 생깁니다. 근데 저기 철도시설공단에서 나오시는 분한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왔어요. 저희 집에는 오늘 보니까 담 옆에 또 그 철도가 나간다는 표시가 돼 있고 또 어느 시점에는 보니까 무슨 지질검사 한다고 또 검사하시는 분이 나왔고 또 이렇게 수시로 보면 많이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정확한 거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또 저희 마을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젊은 저도 답답한데 그분들은 더 답답하시지요. 왜 그러냐면 조상대대로 60, 70년 정도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풍문도 들리고 이러는데 지금 그 무슨 철도공사에 대한 노선 큰 틀은 지금 다 결정이 되겠지만 이 집 같은 게 그 노선에 들어가는 거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거 질문하고 또 다른 분들 있으니까 또 더 하실 게 있나요? 조금 더 있는데. 예, 자기 같이 한꺼번에 더 변경시간. 예, 그리고 이제 이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그 주민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아까 여기서 이 스크린을 보면서 저걸 처음 알았어요. 칠봉 그 저게 뭐 터널 구간이 생긴다는 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칠봉산 밑이니까 거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터널이 생기는지 뭐가 되는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좀 전달 체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칠봉 터널이 생기면 그 칠봉 터널이 저희 마을로 지나갈 텐데 그러면 거기가 들어가면 저희 주민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마을에는 모른다고 쳐도. 근데 지난번 공청회 때도 전혀 모르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시청 홈페이지에서 보고 공청회가 있다는 걸 알아서 주민들한테 몇 분한테도 이렇게 알려드렸고, 근데 이번에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웃 아저씨가 그 이제 신문에서 보셨다고 그러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저께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니 거기도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나오긴 나왔는데 그 칠봉로가 들어간다는 걸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참 우리 주민 대표님한테라도 뭐 아까 보니까 교량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저희들이 좀 그 주민들이 설명을 해서 그런 것도 좀 저기 알 수가 이렇게 좀 올려보 들을 수가 있고, 또 뭐 식순환 같은 것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지하수를 먹고 있으니까요. 근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놓으니까 저희 지금 여기 몇 분 주민이 나오셨는데 그냥 저희들 스스로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지 전혀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물론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다 보면 힘도 드시겠지만 그 저희 제비입니다. 날아다니는 제비요. 그러니까 그 제비에도 바꾸시더라도 한번 좀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 저기 구정명희 대표님 저희 제비 주민들을 위해서 좀 많이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사실 이게 민원이고 환경영향평가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이게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요역사가 잘못된 건지 사실 모르겠습니다근데 혹시 또 여기 계시니까 기세령 의원님도 김민희 의원님도 저번에 그렇게 지역 민원을 대신 대변해 나오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나오시고 또 나오시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아마 또 잘하실 것 같아요. 여기 신재걸 의원님도 나와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더 정보를 조금 못한 건 이해하시고 다음은 뭐 얘기는 충분히 의지가 전달되는데 뭐 설명하실 분 계시니까 다른 분들은 보상 문제 용지 보상팀에서 그런 게 조금 예, 그 하여튼 설명 부분이 사실 뭐 일일이 그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비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쪽에 이제 그 칠봉선을 나와서 이제 교량이 설치가 되는데 거기도 뭐 교량 높이는 뭐 20m 뭐 남짓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주택 재촉 문제라든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곧 설계가 마무리되면 전부 이제 그 주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저희가 있으니까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또 그 보상 공고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또 뭐 신재걸 의원님인가요? 신재걸 의원님 네? 마이크를 추우면 여기 불을 올릴 수 없나요? 반갑습니다. 예, 강릉시의 신재걸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강남 내곡 지역구를 두고 특히 이번 평가에 구주민 공청회 하는 그 구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쭉 패널 되시는 분 우리 또 주민대표 존경하는 또 교수님 말씀 들으시니까 소통 부재다. 우선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자, 그 원인 중 1차 평가 대회 때 저도 나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본 의원이 우리 의회에도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러니까 무시하더라고요. 뭐 행성, 원주,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우리 지금 고천철이 전국에 지금 우리 강원도 맨투로 알고 있는데 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왔는지 우선 저기 시설공단에 나오신 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철도공사를 하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오셨는지. 환경 영향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건설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환경이나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고 평가를 하는 그 평가거든요. 영향 평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회를 하고 아까 이제 초안 보고서를 공람을 하고 만약에 주민 설명회 때 한 번 더 공청회를 해달라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으면 주민 공청회를 시행하고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통 투제라는 말씀하신 우리 모로동 주민 대표 오신 분도 처음 와서 보고서 자체도 처음 봤다. 지금 이 두꺼운 자료를 보기도 힘들었다. 자, 우리 보편적으로 법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체제를 전문적으로 이해할 사람이 몇 분이 되느냐. 그래서 법은 신문에 공고하고 영역평가서 던져놓고 공람해라. 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뭐 하는 행정입니까? 행정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서비스하고 그리고 말단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주변에서 쭉 지금 패널 분들도 그리고 주민 대표들이 지금 반응하신 분들도 지금 자료가 미비했다, 뭐 했다,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제가 오늘 질의하고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원이지만. 그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할 테니까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선 답변. 그럼 제가 쭉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면요. 아니, 제가 지금 제가 질의할 테니 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죠. 지금 당장 들어봐야 제가 전문 지식가도 아니니까. 서면서를 저한테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저희들이 해서 의원님한테 보내드립니다. 우선 약속을 받고 지금 우리 존경한 박사님도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터널 공사에 따른 지하수의 영향 검토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공사 시에 지하수 유출로 인한 인근에서 인근 농경지 및 지하수를 사용하는 민원지역의 지하수 고갈 현상이 발생 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터널 공사 발파 시에 인근 지상건물 균열 시 보상이라든가 보수 계획 이런 것을 담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삼각선 노선 주변의 지역공사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께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한 후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공사 구간에 공사 소금 대비책, 그 다음 대기오염 저감 방안, 토사 유출 방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 얘기해 구정면 대표 오시고 월호 주민 오시고 아까 성산분도 오셔야 얘기하시는데 이런 책자만 갖다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협의한 후에 이 얘기를 백날 서면 답변하고 질의 답변 많이 받아 실설계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실시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민원 창구를 이제 철도시설공단 측에는 지금 멀리 있지 않습니까? 강릉 상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청에도 철도 이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정보교류를 해서 주민이 가서 문의하면 철도공사의 공단에서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좀 구축해 나와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직접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국분들하고 사회행위겠습니까? 상부 보고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부 보고 해서 협의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 가까운 우리 주민분들은 우선 의원을 찾아옵니다. 또 지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는 게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의원 자신도 제가 국제 그게 뭐야 하면 다음 위에 와서 설명달라니까 빠꾸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민의 위에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평에서 왔습니다. 지평에서 답변이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철도공사의 자료를 이것밖에 없고 우리 지리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못 봤습니다. 일기밖에 안 오는 실제입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제 얘기에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하냐. 어차피 국제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꼭 부담을 해가지고 제가 요구한 그 자료를 꼭 좀 챙겨서 빠른 시일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아니 뭐 현실적인 얘기가 그건 지금 종합적으로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혹시 또 다른 분 조금 추우시지만 참으시면서 조금 이석을 좀 자제해 주시면 뭐 2시간 되니까 사실 힘드시지만 조금만 뭐 지금 몇 분 이제 손 드는 분이 적으니까 뭐 조금만 더 참아 주시죠. 저는 구정면 열차리 대표로서 여기 와가지고 건의사항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열차리 마을은 철도가 통과하는 게 마을 중앙을 관통해가지고 질러가서 마을을 분리를 지금 이원화를 해놓은 그런 그 현실이 나와 있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그 지나가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나가는 그 지금 뭐 이 공구 기질 조사하고 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거를 그 뭐 간호가 뭐 어떻게 잘못되는지 뭐 걸리든지 이런 거 자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그 궁금한 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그 오늘 와서 들은 그 얘기지만은 교량 높이가 5m에서 약 한 20m 높이까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을 가운데로 그렇게 통과했을 때 어떤 소음 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오늘도 주시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저 월호평동에 같이 와서 그 설명회를 할 때 우리 영찬이도 와가지고 주민인데 사실 이런 저 철로가 이렇게 지내가니까 마을에 어떤 이런 저감 시설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 설명을 한번 들고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꼭 와서 설명회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설명회 문제는 아까 두세 마음이 나왔죠? 그거는 이렇게 좀 의견 전달하는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요. 잘 하자는 주의니까 안 하자는 주의가 아니고 잘 하자는 주의니까 마을별로 이게 깊이 넓게 들어가기 전에 마을별로 다시 한번 설명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마을별로. 그러니까 반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어떤 저감 대책을 강구하자는 측면에서 마을별로 설명을 한번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마을별로 제가 설계 도면이 갖고 정확히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강릉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정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하고. 그 월호평동 그 대표님도 오셨고 구정면 대표님도 오셨고 연찬님도 그렇고 의견을 시청으로 이제 일정 조율이나 그런 부분에서 시청에 의견을 주시면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띄우면 그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설계 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을 별도로 해드리고요. 말별로 하든 어떤 형식으로 하든 협의해가지고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정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궁금해서 이거 제가 그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그 화물 차량은 시간당 한 번씩 운행하는 걸로 나왔는데 여객은 지금 여객 차량은 하루에 지금 몇 번 운행할 계획이 돼 있어요? 원주가는 노선이 개통이 되면은 여기 하루에 13회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크 타임 때는 이게 좀 이제 빠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이제 좀 이렇게 가격이 뜨고 그럴 겁니다. 근데 화물은 1시간에 한 대가 아니고요. 화물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물은 주로 이제 동해 방향에서 올라오는 화물이 오는 곳으로 지금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릉에서 발생하는 화물은 부산 방향으로 가는 게 하루에 1회가 지금 운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부터 손을 주신 주민이시죠? 저 어디 주민인지 밝힐까? 후비 선생님. 네. 저 오르평에 사는 주민 고성각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이 시와 협의해서 하라고 해서 3번을 지금 문서로 철도청에도 한 번 올렸고 지금 시로 2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답변 사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한 번 답변이 왔는데 조기 과장님께서 한 번 왔는데 마을에 와서 설명회를 가져주신다고 분명히 이것이 서류가 왔는데 그 후에 여기 와서 답변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뭐라 하시냐면 시에도 보고해서 사인하라. 이 얘기는 지금 내가 서류를 3번을 올렸는데 한 번도 답변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시로 또 올리라는 거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마을에 와서 어떻게 되는지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마을에 궁금한 사항을 실직에 마을에 와서 설명회를 해주셔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지금 와서 여기 시와 그만하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그 담당자를 데리고 제가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강릉시하고 협의했던 부분은 저 설계평가하고 협의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이 환경평가를 주관하는 그 부서인 그 건설계획처입니다. 그 건설계획처 환경평가부장인데요. 그 제가 직접 담당 그 설계사며 담당 시공 쪽 같이 데리고 마을 지역 주민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죄송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중복되는 게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저기 색다른 의견이 있으면 딱 한 번만 받고, 예? 그리고 또 불만이 있으시다 아니면은 의견을 의원님들도 있고 이쪽에 또 마을 대표분들도 있으니까 그때 제시하는 걸로 하고 오늘 얘기됐던 설명의 문제가 아까 그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하고 환경 문제 다시 얘기해 보면서 딱 한 번만 받을게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악동에 살고 있는 허신영이라고 합니다. 시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언제쯤 행정적으로 나오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하화에 대한 최종 결정이 행정적으로 최종 결정이 언제쯤 확정되어서 발표가 됩니까? 강릉역 지하화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확정 날짜를 어떻게 말씀드리시죠? 내로 안 되는 겁니까? 금년 내에 최대한 반영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강릉역이 이제 지하화돼서 오면 현재 역 그 구역이 더 확대가 되는지 축소가 되는지 그 바로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그 후에 알 수 있습니까? 설계도면이 언제쯤 나오는지요?
네, 그 이유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뭐 최대한 많은 분들의 민원을 전달해드리고 가장 저도 뭐 강릉에 학교가 있고 저기서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집이 이쪽 편에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뭐 많이 추우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거는 제가 봐도 그래요. 사실 철도 시설 공단이나 사실 우리 강릉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도 성숙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장한 거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건 사실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저는 환경을 전공하지만 환경의 데이터보다는 사실 시민들의 아까 그 단절되는 문제나 지하수 문제 같은 건 현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앞으로도 이번 공청회뿐만이 아니라 공사 과정이나 그 땅 건설해고 사업 관리 중에서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감시자가 돼야만 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우리가 들어오는데 직접적으로 뭐 나만의 피해가 안 온다고 방관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발전에 환경 문제를 위해서 감시자가 되는 공청회가 되도록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서 여기 철도시설공단도 사실은 뭐 저 사람들도 뭐 제가 아베는 게 아니라 이 철도가 고생하셨다.